이 델타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0% 정도 강하고 감염됐을 경우 중증 진행률과 입원율도 2배 이상 높습니다. 하지만 일단 감염됐을 때 초기 증상이 생각보다는 약합니다.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흔히 나타나는 후각과 미각의 손실도 적고 기침과 콧물 정도만 있어서 자칫 가벼운 감기나 냉방병 정도로 인식하고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전파력이 무척 강한 만큼 그럼 그동안 주변에 병을 옮기고 다니고 자기 자신도 증상이 심해지게 될 겁니다. 이 델타 변이 검출률은 일주일 새 3배가 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당국은 다음 달 중으로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델타 변이가 이동량이 많고 백신 접종도 하지 않은 젊은 층과 합쳐지면 그 폭발력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겁니다. 때문에 백신을 젊은 층이 먼저 맞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문제는 맞을 백신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가운데 20, 30대가 45%를 차지했습니다. 전파력이 강력한 델타 변이 검출률은 수도권에서 20대 17.1%, 30대에서는 14.9%로 특히 높습니다.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젊은 층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20, 30대의 젊은 층에서 지금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이런 역학적 특성을 감안할 때 예방접종 전략을 수정 변화해서 20, 30대의 예방접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달 말 50대 접종 등 접종 순서를 고려하면 백신 물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백신 접종까지는 젊은 층의 이동과 모임을 억제해야 하는데 당국의 통제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아울러 확산세가 커진 상황에서 백신 효과를 고려하면 고령층 미접종자부터 서둘러 맞춰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령자 접종을 통해 치명률이 지난해 3차 유행보다 3분의 1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고령층에도 사망률이 높고 중증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높은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백신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령층 접종을 젊은 층보다는 조금 우선시하는 게 저는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백신을 젊은 층에 먼저 사용할지 고령자에 사용할지를 놓고 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